불림입니다. 2023년 9월 1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60분봉 그래프입니다. 지난주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340 옵션 9월물의 출렁마디에서 힘겨루 이후에 하락을 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336.75이기 때문에 이 값이 337.50을 월요일날 잡아야겠죠. 잡지 않으면 또 이제 335, 또 이걸 분기하면 또 하락으로 볼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 중요했는데 잡았으면 이쪽으로 가기 좀 쉬웠는데 다시 밀렸기 때문에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한쪽은 밀고 한쪽을 산다고 봤을 때는 좀 더 밀어버릴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도 국내 시장이 이제 어떤 시장에 큰 밀림이 왔을 때 들어올리고 그런 힘이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들어올려 버렸죠. 물론 이제 이때는 중국이 5장에 들어올리면서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빠르게 2.5포인트 정도. 335 아래에 있었는데 이걸 따라 올라 버렸죠. 근데 미국장은 또 이제 본장 가서 이제 올라 있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저희 나라가 갈팡질팡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스닥이 약간 위에서 마무리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CPI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장은 CPI까지는 또 이렇게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이제 한국 시장도 굳이 뭐 미국이 떨어지지 않고 중국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떨어질 이유는 없죠. 현재로서는 뭐 그냥 정체 수준이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저녁 9시 30분에 CPI가 발표되면 이제 그 이후에 미국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현재 337.50 아래에 있죠. 이걸 빠르게 잡아야 된다. 근데 340을 또 잡으러 갈 거냐? 물론 잡으러 갈 수 있겠지만 옵션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한번 힘겨루기를 했고 여기서도 한번 밀었죠. 여기서 올라온 걸 밀었고, 근데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밀었기 때문에, 자, 340은 만기일까지 월화수목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그래도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기 때문에 대형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337.50을 일단 기준으로 잡자. 이거 337.50을 잡지 않으면 또 340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화에 337.50을 못 잡고 흘러버리면은, 그러면은 약간 더 이 근방 밑에서 종가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 조금 중요한데 그걸 감안하면은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요 일봉상에서는 일단은 당장은 337.50을 잡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9월물. 자, 4거래일 남았습니다. 4거래일 이후에 4거래일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거래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만기일까지 그 값만 중요하지, 그 이유는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 중요하다. 337.60. 자, 주봉상으로 340을 한번 터치했고 이쪽에 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밀린 상황인데, 이걸 다시 더 밀어버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지, 시장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한데 약간 밀릴 수도 있겠죠. 가격은 항상 움직이니까 332.50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340을 잡으면은 빠르게 340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또 움직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상의 시가가 334입니다. 자, 월봉이 일단 양봉인데 더 올라가면 양봉이 더 커질 거고 내려오면은 이제 시가 붕괴되면 또 음봉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월봉상으로는 334. 그러면 335와 334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기 음봉이 되기 때문에 음봉이 되면 또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32.50 위로 밑으로는 332.50 위로는 월봉이 간다 하면 345 여기서 뭐 짧은 그레이랍니다. 만깁니다만 뭐 337에서 뭐 335 요거 뭐 7포인트 정도니까 4거래일 동안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월봉상으로도 일단 이제 하락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봉이다. 이 라인을 지키면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올라가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 9월물인데요. 340에서 양 옵션이 5.44의 등가 교차했는데 현재는 3.96, 0.74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의 가치가 죽었다는 거죠. 만기를 4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빠르게 죽었습니다. 0.74, 5.44면 뭐 거의 5포인트 죽은 거죠. 이쪽은 이제 뭐 1포인트 정도 죽은 거예요. 풋은. 자,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만날 거냐. 이게 만났는데 다시 만날 것이냐인데 다시 만나는 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만날 수는 있다. 쉽지 않다.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이미 만나서 서로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좀 더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5.44 근처에서 멈춘다든지 얘는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40을 잡으면 이것도 빠르게 또 올라가죠. 일단 뭐 대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한다고 보고 지금 보면은 이제 볼린지 밴드 21선, 21 2평이죠. 이 중심선이 여기 딱 걸려 있고 61선을 한번 터치하고 떨어져 있고 여기는 121선. 자, 121선의 지지는 받았고 61선은 또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 그러면 요 337.50과 335, 요 근방에서의 박스에서 어디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를 보면 되겠는데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풋이 이긴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투자자입니다. 6월 9일부터 있는데요. 6월 9일이 이제 선물 9월물이 이제 3개월 동안 본물이 되는 첫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때부터 누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3개월 동안 개인이 주식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선물의 관점에서는 이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외인이 매도를 했다. 그리고 지난주 3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도 3조 9천 정도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빠르게 걷어들이면은 매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지수가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더 팔아버리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제 선물 포지션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장 초반에 뭐 1000, 2000 계약 이상 어떤 한쪽 방향으로 배팅을 하면 한번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 9월물 선물 합성인데요. 옵션과 선물의 합성 그 가격으로 이제 수익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을 봤을 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40 위쪽으로 가야지 지금 플러스 영역입니다. 지금 336.75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만약에 월화수목 매수 계약이 2천, 3천 계약이 일간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금융투자는 현재로서는 뭐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수익이 더 크고 이쪽으로 가면 수익이 더 큰데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하면 이제 금투자는 포지션적으로는 일단 괜찮다. 플러스형이다. 전체 투신도 플러스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멈추든지 좀 더 올라가든지, 그러면 340이긴 합니다만, 이제 월화수목대액이 많은 계약을 또 매도해버리면 이게 또 수익 곡선이, 일득 곡선이 더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장 초반 9시 반, 10시 반 사이에 움직임을 좀 지켜봐라. 그때 2천 계약, 3천 계약 위로 때리면은 따라가야 된다. 위로 따라가야 되고, 밑으로 때리면 밑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그 지수의 방향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 위치인데요. 물론 이제 미국장인데 왜 저희는 한국 선물을 거래하는데, 미국장을 보는 이유는 저희 나라가 또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하죠. 이제 금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9월 20일 동결 92% 확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동결 또는 인상입니다. 12월 3일 동결 또는 인상. 자, 그 다음에 2024년 1월 30일 동결 아니면 인상. 약간 뭐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이 크죠? 그럼 1월 달까지 금리 인하 안 한다. 자, 여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3월 20일, 2023년 3월 20일 동결, 인상, 하락. 자, 이걸 보면 거의 5%대, 내년 3월까지도 5%대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 상단에 있으면 모두 다 힘들어지죠. 자, 뭐 좀 잡소리가 났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4년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우리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선물이니까. 자, 지난번 코로나 때 이제 동학개미운동으로 급등장을 연출했죠. 상당히 저도 처음 경험한 건데, 그때 왜입니까? 돈이 엄청 증가했어요. 증시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돈이 빠지니까 또 이제 움직임이 없어. 위로든 아래든. 여기서 정체되어 있어요. 자,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러면 오르려면 누가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자, 누가 사줄 것이냐. 사주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죠. 자, 이런 문제. 그리고 가계대출이 이자 증가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라고 했는데, 현재 최근에 이제 30년, 50년 장기대출 전환이 많이 뉴스에 나왔죠. 이게 뭐죠? 이제 15년, 20년 안에 갚아야 될 걸 이제 30년, 50년에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가계에서 이자 지출이 계속 정기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소비 감소를 더 늘어나는 거겠죠. 10년, 15년 안에 끝낼 걸 30년, 50년까지 끌어가는 거니까 그 이자 비용만큼은 소비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소비를 하지만 기업들이 만든 제품의 판매가 저조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전체로 봤을 때 장이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정체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이제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대출 이자가 금리가 높으면 이자 지출이 커지죠. 그럼 기업 이윤은 당연히 감소하죠. 번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우리 가게에서 봉급받아서 이자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업의 실질 가치는 하락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선물 기초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본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선물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락하겠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동성에 유입이 없는 이상은 이런 기업 대출이자나 가계 대출이자가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당장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당장에 뭐 오르는 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올해 후반기 급락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뜸합니다. 거의 뭐 조용하고요. 아무튼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런 이유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아는 양옵션 매도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급등 급락이 없으면은 이 양매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매도를 꼭 공부하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미국장이 수요일 CPI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없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저희 장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없다. 그리고 340이 9월물 출발 마디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의 교차에서 실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교차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선물이 340으로 움직여버리면 345에 출발했으니까 340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버리면 또 340도 뚫릴 수는 있겠죠. 그 방향타는 누구보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선물 계약을 2천 계약, 3천 계약으로 방향을 한쪽으로 쏘면은 그걸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